일본 제1항공함대, 제2항공전대 항공모함 소류, 제2항공전대 자매함 히류, 그리고 아카기, 카가와 함께 야나기모토 류사쿠 함장의 지휘하에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해서 1942년 6월 4일 이른 오전 미 항공대의 수평 폭격을 회피기동으로 잘 피했으나 10시 25분부터의 급강하 폭격을 피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남쪽에 몰려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의 공격을 받은 아카기, 카가와는 달리 소류는 히류와 함께 북쪽 해역에 있다가 요크타운 폭격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도 다른 항모들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소류에는 3개의 1000파운드 폭탄이 명중했는데 명중 위치는 함교 바로 앞부분, 함 중앙 부분, 그리고 후방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소류에도 당연히 미 항모부대를 향해 출격을 기다리던 항공기들이 꽉 차 있었고 함내 대규모 유폭과 화재가 곧바로 발생했습니다. 카가처럼 함교에 직격탄을 맞아서 지휘부가 전멸하는 사태는 모면했으나 함교 근처 명중탄으로 인한 폭풍으로 다수의 장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류에서는 카가와 달리 지휘부가 살아있어서 조금이나마 빠른 대처가 가능했는데 함이 복구 불가능인 것을 빨리 파악한 야나기모토 함장은 폭격을 맞은 지 약 15분 후인 오전 10시 45분 총원 퇴함 명령을 내렸습니다. 급속히 번진 불과 신속히 내려진 총원 퇴함 명령으로 소류에서도 이미 오전부터 바다로 뛰어든 인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라오카 야스카즈 기관 대위입니다. 무라오카 대위는 피폭 당시 함 정비의 전반적 지원을 위해 발착함 지휘소에 있었는데 그 때문에 비행갑판과 경납고에 있었던 부하 정비원들이 화염에 휩싸여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무라오카 대위도 곧 총원 퇴함 명령을 받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중에 줄곧 들던 생각이 바로 미군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라오카 대위의 말로는 당시 일본 해군 장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에게 포로가 되는 것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항공기 탑승원들은 전부 권총이 한 자루씩 지급되었지만 당시 무라오카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포로가 되는 순간이 다가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주변 해역에 떠있던 항공기 탑승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무라오카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당시 일본군이 구조냐 포로냐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왜 이렇게 빨리 포기했는지는 참으로 불가사의하다고 하겠습니다. 무라오카 대위는 손과 얼굴에만 화상을 입었지만 등 부분 주위에는 군복과 안에 입은 셔츠까지 전부 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이 시계가 일본 해군이 지급한 손목시계라는데 무라오카 대위는 총원 퇴함 시간인 오전 10시 45분에 멈춰진 이 시계를 전후에도 계속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류의 침몰과 관련해서는 특히 야나기모토 류사쿠 함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항모 소류 함장 야나기모토 류사쿠 대좌는 1894년생으로 미드웨이 해전 당시에는 48세였는데 1930년대에 영국의 일본 대사관 해군 무관으로 일하기도 했고 이후 런던 해군 군축회의에 해군 전문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부터 군령부 참모를 지낸 것으로 봐서는 당시 일본 해군 내부에서 상당히 전도 유망한 장교가 아니었나 생각도 됩니다. 야나기모토는 태평양전쟁 발발 2개월 전인 1941년 10월부터 소류의 함장을 맡았습니다. 야나기모토는 평소에도 자신이 지휘하는 함이 침몰할 상황에 처해도 자신은 히로히토의 배를 대신 맡아서 지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함을 버리지 않고 함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야나기모토에게 실제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본인이 오전에 퇴함 명령을 내렸을 때 야나기모토는 함교에 있었는데 함교에서 눈에 보이는 수병들에게 전부 바다에 뛰어들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을 뒤덮은 불길은 계속 번져가서 이제 함교가 위험해졌고 퇴함 준비를 하던 소류 비행장 코스모토 이쿠토 중좌 그리고 소류의 포술장이었던 야마모토 료이치 소자 등 장교들은 야나기모토 함장에게 자기들과 같이 퇴함하자고 설득했으나 야나기모토는 평소의 자기 뜻처럼 요지부동으로 퇴함을 거부했습니다.
야나기모토가 뜻을 꺾지 않자 장교들은 부득이하게 스모를 잘하고 덩치가 큰 아베라는 이름을 가진 병조 한 명을 동원해서 야나기모토를 끌어내다시피 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결국 소류의 장교들은 야나기모토를 놔두고 그대로 퇴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나기모토의 최후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불타오르는 함교에서 소류 만세를 외치고 죽었다는 말도 있고 마지막 순간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도 있지만 전부 다 확인되지 않은 말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야나기모토를 영웅시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제외한다면 장교들이 같이 나가자고 했던 것은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만 소류에 끝까지 남아 사망했다는 것 이외에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가와 마찬가지로 소류에도 구축함 2척이 배치되어 구조 작업을 진행했는데 제17구축대 제2소대의 구축함 하마카제와 이소카제였습니다. 소류는 급강한 폭격으로 주 증기관이 파괴되어 이미 일찍부터 기관이 정지되었고 이를 모르는 기동부대 사령부에서는 2척의 구축함에 소류를 호위해서 북서쪽으로 퇴각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6월 4일 오후 5시경에 구축함 이소카제에서 기동부대 기함 나가라에 소류는 항행불능이며 이후의 행동 지시를 바란다는 전문을 보냅니다. 2척의 구축함은 소류에 아직 남아있던 인원들의 수용을 서두릅니다. 이후에 소류의 불길이 약간 잦아들면서 장교들을 중심으로 다시 소류에 승함할 준비를 하기도 했으나 금방 다시 일어난 재폭발로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축함 이소카제에는 소류의 생존자들이 600여 명 수용되었는데 원래 240명 정도 탑승하는 구축함에 600명이 추가로 수용되자 이소카제 함장 도요시마 슈니치 중자는 함의 기동이 불안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수병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이미 부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여서 도요시마 함장이 걱정하는 일은 일어날 확률이 적었습니다. 해가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1942년 6월 4일 오후 7시경 당시 구축함에 수용되었던 소류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대폭발음이 들려 밖으로 나와 소류 쪽을 바라보니 후방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큰 불기둥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 폭발은 화재가 후방 연료 탱크까지 다가와 인화되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데 거의 같은 시각 카가에서 일어난 대폭발도 연료 탱크의 인화가 원인이었던 것을 보면 카가와 소류 두 항모의 피해 상황과 침몰에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소류는 함체 앞부분이 들렸고 천천히 깊숙한 북태평양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누구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만세 소리는 곧 울음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류의 침몰 시각은 6월 4일 오후 7시 13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카가의 침몰 시각보다 약 10여 분가량 빨랐습니다. 이후 증언에는 바닷속에서 또 한 번의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소류가 침몰한 위치는 북위 30도 42분, 서경 178도 37분으로 카가가 침몰한 위치에서 약 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소류에서는 야나기모토 류사쿠 함장 이하 준사관 이상이 35명 전사했고 하사관과 병 683명이 전사해서 총 전사자 수는 718명입니다. 소류의 편제 정원은 1103명이었지만 미드웨이 해전 당시의 정확한 승조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카가보다 전사자 수는 100여 명 더 적었지만 카가의 정원 1700여 명과 소류의 정원 1100여 명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인원 대비로는 훨씬 더 큰 피해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류는 취역 이후 5년이 채 안 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일본 항모 4척 중 2척 카가와 소류는 미군 급강한 폭격대의 폭격을 맞고 9시간이 채 안 되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혹은 태평양 전쟁의 기타 다른 전투들을 보면 일본군 육해군 장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내용인데 항모 히류가 피탄되었을 때 하시모토 토시오 대위가 들었던 탈출하지 못한 조종사들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소개한 6인이 코코다 트랙 전투에서 일본군 포병중대장이 포를 땅에 묻고 환자를 이송하라는 명령을 받자 부대로 돌아오고 나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오늘 소개되었던 항모 소류에서 무라오카 대위가 목격한 바다로 뛰어든 항공기 탑승원들이 구조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
일본 장교들의 이러한 행동을 지옥을 피하려는 무사도 정신이라고 보기도 하나, 다르게 보면 일본 장교들은 무언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거기서 벗어나는 쉬운 수단으로 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행동을 용납하고 부추기는 문화 또한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전력을 다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큰 손해입니다.